자, 사라지지 않는 병 결핵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심태선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결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옛날 병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의 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핵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의 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5개 X선 이동 검진차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몰아내기 위한 환자 수가 내용을 80만 명이나 말해보자. 됐어요. 이 크리스마스 씨. 아니겠어요? 잘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폐결핵이라고. 소설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 갑자기 기침을 맞아요. 한 번 하면서 손수건에 피를 토하면서 요즘에도 결핵이 걸린 사람들이 많나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합니다. 고령층의 결핵 감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등 결핵 발생률을 2030년까지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결핵 발병 위험이 큰 노인 대상 결핵 검진을 강화합니다.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의 결핵 전담 인력을 확충해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결핵 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적고 사회적 캠페인 같은 것도 부족했고 무서운 병이라는 걸 생각했죠.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란 게 결핵이 진짜 옛날 병이 아니라 충격적인 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수가 2위라는 게 진짜 깜짝 놀랄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결핵은 옛날의 병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8명으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2위 거의 상위권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215개 국가 중에서 111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11위고 프랑스는 12위인데 9.3명, 8.3명에 비해서 38명이나 되니까 엄청 많다. 환자 수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결핵 환자 발생 비율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래프에서 2011년도 이후로 노년층 환자에서의 결핵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2024년도에 결핵 발생률이 65세 이상에서 58.7%로 반 이상을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년층에서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워낙 그 나이에서 감염률이 이미 높고요. 또 이제 노령에 따른 그 면역 기능의 저하로 결핵 발생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아유 진짜 어르신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결핵은 왜 생기는 거예요? 결핵이 생기는 원인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상, 네. 이게 비말이잖아요. 이제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이제 말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면은 이때 이제 결핵균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침방울들이 이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침방울이 이제 기관지를 따라서 폐 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폐로 들어가서 폐포까지 들어가고 그곳에서 결핵균이 증식하게 되면 결국 결핵균에 감염되게 됩니다. 진짜 폐포까지 들어가게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 결핵을 보유하는 환자가 만약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공기 중에 막 떠들고 있으면 지나다니다 보면은 다 결핵에 걸리는 건가요? 네.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제 결핵균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기침할 때 침방울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침방울은 수분이 있어서 좀 무겁습니다. 바로 이제 바닥에 떨어지거나 책상, 테이블 같은 데 떨어지는데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결핵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침방울들이 나오면서 바로 수분이 증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벼워지고 공기 중에서 이제 오래 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이제 숨 쉬면서 흡입을 하면 그때 이제 결핵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결핵 환자가 있으면 100% 결핵에 감염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밀폐된 공간에 있거나 그다음에 그 환자분과 오랜 시간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 환자분이 결핵이 워낙 심해서 결핵균 배출이 많거나 이런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노출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부는 감염이 되는데요. 그럼 감염이 되면 결핵이라는 병에다 발병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히 감염이 됐어도 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환자분들만이 평생에 걸쳐서 결핵이라는 병이 이제 발병을 하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감염된 결핵균을 잘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지 않고 잠복결핵 감염이라는 상태로 평생을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핵 환자하고 잠복결핵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발병은. 네,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잠복결핵은 뭘까요? 네. 이제 처음에 감염되면 결핵균이 우리 체내에 소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 면역 기능 때문에 그 균들이 그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기침 같은 증상도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증상을 못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거나 또는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몸 안에 숨어 있던 결핵균들이 깨어나서 이제 증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전염성이 있게 되고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결핵이 발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감염자들이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장기 이식을 하시거나 또 이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결핵 발생의 위험이 높아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결핵 발생의 고위험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잠복 결핵이더라도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증상 같은 거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결핵 발생의 고위험군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결핵균에 감염됐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결핵균 감염 검사는 우리 몸에서 결핵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피부 검사입니다. 결핵균의 성분의 일부를 우리 팔의 안쪽에 주사를 하고 한 2, 3일 지나서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 아마 예전에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검사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단순히 혈액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 하는 혈액 검사가 간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혈액 검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만으로 이제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증상도 없고 또 엑스레이도 정상이고 하면 우리가 활동성 결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하면 그때 우리가 잠복결핵 감염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들은 이때 조심을 또 하셔야겠네요. 네, 잠복결핵 감염 그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위험군의 경우에 잠복결핵 감염 검사 결과가 양성이시면 이제 결핵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예방 치료는 우리가 이제 결핵 때 보통 4가지 약제를 조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1가지 또는 2가지의 일부 약제를 약제 종류에 따라서 3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90% 정도에서는 결핵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제 잠복 결핵이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결핵이 발병하게 되면 증상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활동성 결핵이 되면 그때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결핵의 증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호흡기 증상으로서는 우리가 가장 흔한 것은 기침입니다. 주로 2주 이상 되는 이제 만성 기침이 날 수 있고요. 또 기침을 하면서 객담이 나오고 객담에 피가 묻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흉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병이 진행이 되면 폐가 많이 손상되면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호흡기 증상이죠. 이제 전신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피로감,
그다음에 체중 감소, 밤에 식은땀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결핵의 전신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흉부 사진을 찍어서 건강검진으로 엑스레이로 이상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경미해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피곤하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기침은 뭐 이렇게 좀 달고 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아니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기침이나 피로감은 사실 이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자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필요해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결핵을 다 구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기침의 증상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감기지 않습니까? 감기라는 것은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침 나고 한 1, 2주 정도 지속되면 좋아지고 뭐 목이 아프거나 몸살 같은 콧물 이런 증상이 같이 되죠. 반면에 이제 결핵 때는 한 2, 3주 이상 지속되는 서서히 지속되는 그런 만성 기침이 주가 되고요. 또 이제 가끔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 검사를 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으로 결핵을 구분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다른 검사들에서 이상이 없을 때는 결핵도 그런 원인의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거나 가래 속에 피가 조금 섞여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방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면은 어떤 검사를 그럼 맡게 되나요? 네, 우선은 폐결핵 검사에서는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흉부 X선 촬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찍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사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면 이제 가래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우선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정상 폐 흉부 X선인데요. 우리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장기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듯이 검게 보입니다. 그렇죠?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결핵 환자의 사진이거든요. 지금 동그라미 빨갛게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폐 주로 위쪽에 위치해 있고 뭔가 그 반대편과 다르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이런 병변도 보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이라고 하는데 저런 병변을 보일 때는 이제 결핵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고 이후에 가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가래 검사도 결핵 진단은 좀 복잡한데요. 우선 도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객담을 가래를 뱉어서 특수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하루 만에 빨리 나오고 이제 그 결과를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도말 검사한 건데요. 주로 이제 청색으로 보이지만 잘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막대 모양으로 된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핵균입니다. 즉 현미경적인 육안으로 결핵균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 검사의 이제 장점은 빨리 진단이 되지만 저거는 결핵균이 적은 경미한 질환에서는 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이 단점이죠. 배양 검사는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균을 현미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배양 검사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객담을 채취해서 우리가 결핵균의 영양분이 충분히 잘 들어있는 배지에 그 균을 이제 옮겨 놓고 균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이게 정확도가 그럼 더 높은 건가요? 훨씬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핵균은 일반 세균에 비해서 아주 서서히 자라거든요. 네. 한 6 내지 8주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결핵 객담을 그 배지에다가 이렇게 발라 놓으면 거기 결핵균의 영양분이 많아서 결핵균이 6 내지 8주간 걸쳐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율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도말 검사, 배양 검사, 이제 PCR까지 검사를 해서 저희가 결핵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치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교수님. 결핵 치료는 일반적으로 4가지 약제를 6개월 치료하는 게 표준 치료인데요. 2달간은 4가지 약제로 집중 치료하고요. 나머지 4개월간은 이제 유지 치료를 해서
재발률도 막고 치료 완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꾸준히 약을 드셔야지만 약제 내성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약을 끊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는 거. 약을 끊거나 불규칙하게 먹거나 4가지 중에 일부만 먹거나 이러면 내성이 생길 위험이 많고요. 내성이 생기면 치료가 훨씬 어려운 그런 결핵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우리 결핵은 전염되는 거니까 어르신들 결핵 걸리면은 밖에 나가셔도 되나 맞아요. 모르겠어요. 뭐 경로당이나 뭐 복지관 이런 데는 그럼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돼서 치료 시작하면 치료가 시작됐더라도 당분간은 전염성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를 잠시 쉬셔야 되고요. 뭐 경로당 같은 데 가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은 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전염성이 사라지는데요. 근데 이제 모두가 딱 정확히 2주는 아니고 사람마다 결핵이 심한 분, 경한 분도 있고 면역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주기적으로 가래 검사를 해서 균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격리해제 소견서를 써드리면 이제 사회생활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알려주세요. 네, 예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환경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고요.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감염병의 기본 예방 수칙인 기침 예절. 그래서 기침을 손에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휴지를 대거나 아니면 이런 옷 소매에다가 함으로 해서 이제 예방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신적으로는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식단 같은 것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결핵 발생의 고위험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하셔서 양성이면 예방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결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폐결핵에 걸렸다가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치료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혹시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폐결핵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결핵에 완치가 되더라도 면역 기능이 생겨도 그것이 결핵의 재발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2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우리가 치료해서 완전히 죽지 않은 균이 몸에 숨어 있다가 다시 발병하는 재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외부에서 새로운 균이 들어가서 감염을 시켜서 발병하는 그런 2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6개월의 결핵 치료를 다 꾸준히 하시면 재발률은 한 1 내지 2%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치료 끝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결핵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심태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